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상향이 대부분 저와 같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매매도 매매지만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대기 수요가 되게 여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안 나와가지고 구해주지를 못하는 사람이 일선에 있는 부동산 현장이라는 이야기 다 공감하실 거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부동산 시장에서요, 매매가가 전세가, 매매와 전세 시장이 어떤 영향을 먼저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매매 시장에 따라 전세 시장이 움직이는 게 보통 통례였어요. 대부분 보면 매매 시장이 세면요, 센 시장들 보면 전세가는 따라가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받은 이후 입주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파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가 가장 또 크게 벌어지는 것은 또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일 때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호가들을 세게 부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매매가 전세보다 우선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최근 상향들을 보면 부동산 대책들의 영향에 따라 보면 지금 일부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매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올 여름서부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을 얘기 드려보면 임대차 3법이 정확하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들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 공급대책도 일부 수도권 공급대책으로 발표를 했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어요. 담보대출을 규제를 하던가, 또한 실거주 의무기간을 의무화를 굉장히 강화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거주를 의무화시킨 그런 영향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에 영향을 크게 줬으면서 지금 상황에서 전세가가 들썩거리는 원인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크게 이야기 나눠보면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상태에서 실거주 의무화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가격 안정화에 전세시장에 도움이 됐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23번째, 24번째까지도 얘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한번 따져보면 2017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파리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만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 파리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2년 보유에 2년 거주로 바꾸면서 2년 실거주 의무를 따르게끔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1가구 1주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파리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짧게 최근에 작년들을 얘기해보면 12, 16 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센 대책이라고 맨 처음에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거기서도 보면 담보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화가 굉장히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도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는 실거주 의무화가 따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이동했을 때,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요, 6개월 이내 입주와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한 6개월 이내 처분 조건까지 따르죠. 그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이 받으려고 하면 실거주 의무를 2년 정도 해야지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을 줬습니다.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 이상일 때 이야기겠지만요,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시장을 요동치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올 7월에 부동산 3법이라고도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상한제, 부동산 임대차 갱신 청구권,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면서 매매시장까지도 최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하나 더 얘기 드려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역효과로 보유세 재산을 일부 주인들 입장에서는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 수요를 일부 반월세나 월세로 많이 돌리면서 전세 시장에서도 전세 물량이 또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계속 실거주 의무를 하면서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최근에 분상제도 시행을 했는데요.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한 분양을 받았을 때 실거주 의무화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려먹은 게 내년에는 양도세가 또 바뀌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라고도 얘기 드리는데 1가구 1주택자들 중에 9억 이상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기존까지는요 거주요건보다는 보유요건이 굉장히 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10년 이상만 보유하고 2년 거주만 했다고 하면 장특공제 80%를 받았을 텐데 내년서부터는 10년 보유도 하회되겠지만 10년 거주도 해야되면 10년 보유에 10년 거주까지 해야지 80% 최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년 벌써 빠른 사람들은 실거주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대출도 담보대출이지만 부동산 실거주 의무화가 전세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들썩거리면서 매매까지 들썩거리는 영향하에 저는 실거주 의무화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좋은 법도 어떤 시기에 쓰면 잘 듣는데 어떤 시기에 쓰면 악영향이 더 크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실거주 의무화가 전세시장에는 독이라는 이야기,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